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얼마 전 뉴스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실행돼서 한 푼도 보증금을 건지지 못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전 재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고,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러한 일들에 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매매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보통 전세 계약을 맺는 분들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처음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은 중개사 분만 전적으로 믿으시고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중개사 분들이 모두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내 계약인 만큼 전세 계약에 꼼꼼하게 임하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전세 계약은요,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매매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한 편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그 다음 입주할 때 잔금을 칠 때 꼭 잔금을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일 발행된 등기부 등본을 보고 혹시나 가등기 설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명의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돈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귀찮아서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다음 주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잔금 한 날,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면은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되거든요. 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본인이나 가족이 이동할 때 이 거주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 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이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가 뭐냐면 이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가시면 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날짜가 언젠지.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되면 이 날짜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큰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파워를 줍니다. 자, 대항력은 계약 목적물의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도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한 공간을 계약기간만큼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세입자를 보호를 해줍니다. 경매 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 이걸 안 하면 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확정일자는 반드시 그날 바로 하십시오. 가장 완벽한 대항력을 가지는 조건은 주택을 인도를 받으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받아야지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 등기부 등본 뗄 때도 이용하죠. 여기서 500원으로
확정일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좀 더 안전한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사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길 0시, 바로 내일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 전입신고한 날은 만약에 그날 근저당이 깔려버리면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근저당한테 밀려서 후순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경매가 실행이 되고 선순위에서 배당이 끝나버리면 보증금 1억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에서 좀 더 나가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못을 박는 겁니다. 보통 이 잔금일에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가 동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경과하기 전까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일정 금의 대출금이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실 때는 그 금액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금액 이상의 이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특약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집에 지금 이사가 와 있는 상황이면 당장 집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됩니다. 일단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비, 그리고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 그러니까 뭐 이사비라던가 한 달 월세, 뭐 이런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해주는 배상 특약을 넣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특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만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고려할 게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이건 효력이 확정일자 받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돼서 이 금액 회수가 안 되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비용 회수 측면에 있어서는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더 큰 압박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단점이 비용이 좀 듭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 경매가 실행이 되면은 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 가액에서 배당이 되니까 내가 받는 금액이 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제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증금이 좀 높은 이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비교를 하면은 일단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혼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죠, 보통.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는 해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서류 같은 부분에도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좀 까다롭죠. 일단 임차인 초본, 그리고 계약서 도장 필요하고 임대인도 이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인감도장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큰 차이점이 나는데 일단 비용이 문제겠죠. 일단 전세 들어가서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등록세, 교육세, 이 전세가의 0.24%, 그리고 나머지 법무사 비용 들어가죠. 게다가 말소할 때도 말소 비용 얼마 되진 않지만 말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다, 그리고 강남이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효력 발생 및 유지 요건에서 큰 장점을 발휘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일단 확정일자를 해놓고 보면은 효력이 발생되려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력의 유지 조건은 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 보통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사정에 의해서 먼저 이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보증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전출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케이스다, 지금 내 경우인데 이러신 분 있으면은 지금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랑 점유는 불필요하다. 등기를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회수 방법에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소송 없이 바로 임의 경매 청구를 통해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가액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상을 받게 되고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굳이 안 해도 배당이 됩니다. 다만 이 토지와 건물 가액이 아닌 건물 대금에서만 배당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회수는 잘 되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일자는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당일의 근저당권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이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점. 자, 그래서 요즘 대안으로 떠오르고 가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자, 일단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고요.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때문에 회수도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은 첫 번째 특약사항 제대로 적어 놓으시고, 이 세 번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조건에 있으시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 단점이 아까 이 전세권 설정과 비슷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보다는 조금 싸요. 얘는 법무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1년당 0.2에서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0.22%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억당 연 2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혼부부는 할인을 해줍니다. 자, 보험료 이외에도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운 점과, 그리고 내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 조건 자체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임차보증금이 돼야 되고요. 최대 보증 한도도 이 80%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세계약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안전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피해야 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녀분들도, 뭐 대학생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회사가 멀거나 이런 분들은 또 임차주택 구해야 되니까 꼭 한번 시청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가구 주택, 특히 원룸으로 꽉 채워진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의 특징이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쌉니다.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20, 30이라도 그게 아까우니까 그 보증금을 내시고 전세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경매가 들어가면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경매 들어가고 파산 신청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조건 걸으셔야 되는 거는 미분양 아파트들의 대출이 껴져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약간 혹할 수가 있는 게, 주변에는 전세 시세가 3억인데 얘는 2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껴져 있으니까 좀 싼가 보다, 이렇게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되냐면, 미분양이 난 아파트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공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서 비싸게 분양받는 것처럼 업계약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싼 값으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월등히 싼 값으로 전세로 세입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을 다 꿀꺽하는 거죠. 이게 경매가 실행이 돼도 워낙 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보다 어려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